안녕하세요. 자, 복습합니다. 취득시효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 있어요. 소유권 당연히 되죠. 영유물권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됩니다. 묘 됩니다. 분묘기지권. 자기소유 부동산 됩니다. 성명불상자 됩니다. 부동산 일부 점유취득시효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점유취득시효 돼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일부에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나뉘죠. 국유 일반 재산은 우리 개인 재산하고 똑같아요. 취득시효 됩니다. 하지만 국유 행정재산은 안 될 거고요. 그다음 저당권 취득시효 안 됩니다. 이유는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저당권은 점유가 없으면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자, 등기부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죠. 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없어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등기부 취득시효. 자, 기간은 10년. 일단 등기 밖에 있어야 돼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까지 합니다.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어떻게 점유해야 되느냐? 5가지 점유 모습이 필요해요. 점유취득시효에서 요구되는 소유의사 평원공연 플러스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그래서 선의의 3자만 이 요건을 갖춰요.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 바로 소유권 취득. 무효등기라도 상관없고요. 99%가 무효등기겠죠. 그 다음 평원공연, 소유의사, 선의 무과실 점유 중 여기까지 추정돼요. 선의까지. 우리 법조문이 소유의사, 선의, 평원, 공연 점유는 추정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선점 습득 발견. 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 동산만 선점 대상, 소유의사로 점유하면 선점 대상. 남의 땅에서 매작물 발견하면 혼자 못 먹어요. 절반씩 먹어요. 공유. 절반씩. 부합. 부동산 부합이죠. 누군가 갑토지에 허락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하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가 무단식재한 20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물. 가격은 상관없어요. 나무 가격이 아무리 토지 가격을 훨씬 비싸도 초과해도 부합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뺏긴 을은 나무값 주세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권리자가 심었죠. 권원행한 부속물, 부합물 반대말 부합되지 않아요. 지거. 심은 놈 거, 지상, 전세, 임차인, 소유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물, 반대말, 부속물. 자, 이거고요. 무단식재 수목이 붙지 임차인이 심은 나무는 부합 안 된다는 얘기예요. 권원이죠. 증축 부분. 건물 임차인이 지 임차권에 근거해서 증축했다. 증축은 반드시 뒤에 말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 뜨면 독립성이 없다. 아, 붙었구나 부합됐구나. 하지만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독립물이구나.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로 이거였나요? 독립성이 없다고. 독립성이 없다 또는 구성 부분이 됐다. 다 같은 말. 붙었다는 얘기예요. 붙었다. 그러면 증축 부분은 건물 소유자인 갑소유로 귀소. 임차인 소유 아니라는 얘기죠. 자, 건물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축자 소유. 농작물 마찬가지. 토지에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경작자 소유. 건물하고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또 등기로 독립시키고 명인방법으로 독립시킨 나무. 독립됐으니까 독립물 부합하지 않아요. 돈 주세요. 보상 요구할 수 있다. 자, 공동소유 3가지죠. 공유, 합유, 총유, 조합재산 소유 형태, 사업관계, 합유, 권리능력 없는 사단, 정중재산, 교회재산 소유 형태, 총유한다고 그래요.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다. 우리 보통 공동명의, 그게 다 공유입니다. 공유. 자, 공유 지분,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 마지막 공유물 분할.
자, 공유라는 것은 지분 형태로 소유합니다. 잘 모를 때 공유자들 지분은 같은 걸로, 균등한 걸로 추정. 자,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처분, 팔아 제끼는 거, 양도, 지분 담보로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하는 거, 포기하는 거. 공유자 1인이 지 지분을 팔고 싶어요. 처분은 자유란 얘기는 지 마음대로란 얘기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 지분, 처분에 자유가 있다.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자, 지 지분을 포기했네요.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했네요. 국가 재산이 되지 않아요. 다른 공유자들한테 걔들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 국가 재산 되지 않고 이게 지분 포기.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단독행위 등기해야 포기되겠죠. 186조로 갑니다. 포기 때문에. 전부를 사용할 수 있대 지분 비율로 사용해야겠죠. 자, 공유물 관리 대표 임대하는 거. 자, 공유물 관리 임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분 과반수로 결정. 지분 과반수. 따라서 혹시 갑이 3분의 2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얘는 마음대로 관리행위 임대할 수 있어요. 다른 공유자랑 아무런 협의 없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세를 줬다. 이 점유자의 점유,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 을 또는 병은 소수 지분권자는 이 점유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아무것도는 두 가지예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가 돌려줘 이딴 거 못 해요.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들은 이 점유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신 과반수 지분권자 갑을 찾아가서 내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해라. 자, 관리, 지분 과반수, 임대 이거 했죠 방금. 가장 중요해요. 이제 보존해야겠죠. 공유물 보존. 누군가 침해가 들어옵니다. 침해하는 형태는 두 가지. 제3자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공유자 한 사람이 침해 올 수도 있어요. 침해 방법 또 두 가지. 불법 점유, 불법 등기. 자, 첫 번째. 공유자 아닌 제3자가 불법 점유합니다. 그러면 공유자들은 각자 단독으로 혼자서 지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단독으로 혼자서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전부 돌려주세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은 전부지만 돈만큼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전부 손해배상 안 됩니다. 제3자가 원인 무효 등기부 같죠. 전부 무효죠. 따라서 전부 무효니까 전부 말소하세요. 무효 등기 할 수 있다. 자, 이게 3자 침해고 공유자 한 사람, 다른 공유자가 침해합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랑 아무런 협의 없이 혼자서 배타적 점유합니다. 그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혼자 막 써도 너도 소수라서 너 인도 청구 못해. 너도 소수잖아. 기억하시고. 공유자 한 사람이 지 단독 소유인 것처럼 단독명의 등기 박았어요. 자, 등기는 비록 무단으로 박았지만 제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따라서 전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제3자 했고요. 다른 공유자 했죠. 자, 공유물 처분 지가 아니죠. 따라서 마음대로 처분 못합니다. 처분은 팔아 제끼는 거, 등기 넘겨주는 걸 말해요. 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 변경이 가능한데 혹시나 한 놈이 다른 공유자 상의 없이 혼자 팔아 제꼈다. 처분한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얘도 전부 무효가 아니에요. 등기는 항상 처분한 자 걔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부 말소에 할 수는 없다는 거. 아까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처분한 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갑니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비용, 세금 나오죠. 그러면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게 공평할 것 같아요. 자, 공유물 분할. 더 이상 우리 공동 소유하지 말고 이제는 단독 소유로 헤어집시다. 이게 공유물 분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공유물 분할도 자유예요. 따라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우리 헤어집시다 분할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여기에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겨요. 분할의 자유. 자, 하지만 우리 5년 이내에는 분할하지 맙시다. 불분할 특약할 수 있고요. 갱신도 할 수 있고요. 세트 모든 당사자 간의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세트예요. 자, 분할의 방법. 협의가 되면 협의하에 분할. 협의가 안 되면 판사님이 찢어져요. 소송을 통해서. 재판상 분할. 현물로 찢을 수도 있고 파라제께서 나온 돈으로 찢을 수도 있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자, 협의 분할은 협의, 합의, 합치, 계약, 법률행위, 등기해야 각 소유권 취득. 자,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죠. 187조에서 말하는 상소, 경매, 공용징수 판결. 그때 판결은 이 형성 판결을 말해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바로 각 단독 소유권 취득.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협의든 재판. 한 놈이라도 빠졌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은 법 조문에 따라 현물로 찢어지는 게 원칙. 현물 분할이 원칙. 자, 협의에 응할 의무 있다. 전원이 참가해라. 재판상 분할, 전원이 참가해라.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한 놈이 토지 갖고 나머지 을병한테 1억씩 주는 가격 배상 방법도 허용된다는 것. 협의가 되면 설사 다른 공유자가 이 협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 안 해요. 등기 안 넘겨줘요. 절대 재판상 분할 못 갑니다. 등기 넘겨줘. 이행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소송. 재판상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분할의 효과 이제 단독 소유로 되죠. 등기해야 되고 협의. 공유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등기 없이 되고 현물 분할 합의 성립, 조정 성립.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합의 봐요. 합의. 조정. 조정은 합의가 돼야 조정이 됐다고요. 협의 186조 등기해야 돼요. 자, 지상권.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용익물권. 왜 빌리느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물 소유 목적으로. 그래서 소유권이 주, 이 건물 철거를 맡겨 존재하는 권리가 토지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주, 종의 관계에 있어요.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설정 등기를 하면 지상권이라는 물권 취득. 토지가 대상이죠. 땅지니까. 부동산 일부에 사용물권, 용익물권 됩니다. 일필토지 일부에도 됩니다. 자, 토지 사용 대가 지료 필수요소 아니에요. 법조문이 지료 내라라고 법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에 따라 지료는 계약하면 있는 거고 공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반드시 외워놔요. 사용권리, 용익물권 일부 돼. 건물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토지가 멸실해야 돼요. 지상권의 객체. 토지가 날아가야지. 건물 무너졌다. 괜찮아요. 건물 세워서 30년 동안 살면 됩니다. 자, 목차.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여기까지 했구나.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법률행위, 법정상 법률 규정.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전속기간. 페이지 펴입니다. 지상권 전속기간 페이지가 300페이지. 일단 앞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상권은 전속기간 봐야 되고 지상권의 힘, 효력, 지상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상권, 물권은 강한 양도성, 처분할 수 있고요. 처분 자유입니다. 공유지분도 지거죠. 공유지분도 처분의 자유, 지거니까. 지상권도 지거, 처분의 자유. 그다음 치료 약정이 있다면 치료 잘 내야 될 치료 지급 의무. 가장 중요한 게 처분의 자유하고 치료예요. 치료. 자, 소멸과 관련돼서 나중에 이사 갈 때 건물 사세요라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자, 전속기간 법조문 봅니다. 법조문 전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자, 법조문이 길죠.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을, 너 몇 년 동안 내 땅 사용해 기간을 정합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즉 다음 연한은 보장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호 제1항 1점은 1호라고 읽어요. 자 중간에 석조 돌이죠. 돌석이니까 제 이름은 돌석 아니에요. 제 이름은 돌석 아니에요. 얘는 돌이에요. 돌 석조 석조만 읽고요. 중간 읽어요. 경구한 건물 또는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몇 년? 30년 보장해 줘야 돼요. 다음 연한보다 단축 못 해요. 최소 30년 보장해 줘요. 30년 이상 최단기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경구한 건물 수목은 30년 보장, 최단기간 보장. 제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이래요. 그러면 경고하지 않은 건물로 읽어. 이제 경고하지 않은 건물의 경우는 몇 년? 15년이에요. 그래서 경고하지 않은 목조 건물, 초가집 그런 걸 말해요. 콘크리트 아닌 건 15년.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 목적.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조형물이죠. 건물 아닌 물건, 공작물 5년이에요. 결국 연도만 봐요. 30년, 15년, 5년. 최소 30년 보장해줘라. 15년 보장해줘라. 5년 보장해줘라. 자, 제2항. 만약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콘크리트 건물 을이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당신 10년만 내 땅 사용하세요. 계약기간을 전환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계약으로 정했어. 10년. 그러면 전환기간까지 30년까지 연장해버려요. 결국 1항하고 2항.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두 번째 주라고. 제2항. 10년 정하면 30년을 연장해버린다. 이걸 통해서 지상권은 최단기간을 보장해준다. 그 말이 나와요. 최단기간.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설명. 이제 정리. 이 법점을 봤어요. 일단 하나 더 볼게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일단 법점 볼게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2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갑과 을이 계약할 때 특별히 너 얼마 동안 사용해 기간을 계약서에 안 박은 거예요.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 특별히 몇 년 사용해 안 정했어요. 그러면 이때 존속기간은 전 조문에 있는 왼쪽 법 조문에 있는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즉 계약할 때 안 정해도 30년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콘크리트 건물 기준으로. 자, 제2항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을 지상물로 읽어요. 지상물의 종류나 구조를 계약할 때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 조문에 있는 제2호 건물, 제2호 건물은 경고하지 않은 건물이에요. 제2호 건물, 경고하지 않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걸로 본다. 즉 15년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제2호에 따라 15년 계약한 걸로 본다. 그러면 정리하면 1항 2항을 정리하면 기간을 안 정해도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 보장되고요. 제2항은 살짝 어려워요. 갑과 을이 계약할 때 뭘 올리겠다는 건지 아예 얘기가 없었어요. 기간도 안 정하고 내가 건물 올린다는 건지 공작물 설치한다는 건지 아무 얘기도 없어. 그때는 무조건 중간연도예요. 15년이에요. 콘크리트 지어도 15년. 공작물 해도 15년. 그래서 중간연도인 아무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15년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조문 2개 봤으니까 이제 설명드리면서 정리 들어가요. 자, 봐요.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고 계약할 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갑과 을이 갑이 땅 빌려줄 때 머릿속으로 항상 갑을 그려야 돼요. 갑은 설정자, 오른쪽 을은 권자, 지상권자. 갑이 을한테 내 토지 사용에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너 얼마 동안 사용해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계약할 때 기간을 특별히 안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기간을 정할 때는 우리 법은 최단기간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경고한 건물 나무, 을이 저는 콘크리트 건물 지어서 식당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저는 경고한 건물을 당신 땅 위에 올릴 거예요. 또는 나무를 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다면 무조건 30년 이상으로 설정해 줘야 돼요. 30년 보장. 그 다음 저는 목조 건물을 지을 생각이에요. 멋있는 한옥을 지을 생각이에요. 경고하지 않은 건물이다. 그러면 15년은 해줘야 돼요.
계약기간을 15년. 그 다음, 저는 멋진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해요. 미술작품. 건물이 아닌 물건, 이걸 공작물이라고요. 건물 아닌 놈, 공작물을 저는 멋지게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 5년은 보장해 주라 이 말이에요. 결국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 지상물의 종류, 건물인지 공작물인지, 구조, 경고한지 경고하지 않은지, 이게 구조예요. 방금 여기서 말한 제2항의 오른쪽 제2항의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 종류는 건물인지 공작물인지, 구조는 건물이 아주 튼튼한 놈인지 경고하지 않은 건지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최단기간 보장해줘요.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할 때 분명히 콘크리트 건물 올린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10년만 쓰세요 했다. 연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을 계약할 때 정하면 콘크리트 경관건물 기준 30년으로 봐버립니다. 법이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거의 대부분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 안 먹혀요. 다 무효예요. 그래서 지상권자를 어마어마하게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없어요. 지상권. 약정 지상권이 없어요. 기간도 너무 세. 그러면 왜 우리 법은 갑이 을한테 10년만 빌려주고 싶은데 왜 30년으로 연장시켜버리냐. 갑이 30년 뒤에 살아있을까? 갑이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근데 30년, 내가 과연 30년 뒤에 살아있을까? 그래도 30년. 이유가 콘크리트 건물은 만약 10년만 허락을 해주면 10년 뒤에 이사 갈 때 철거해야 되거든요. 을 거니까. 아깝다는 얘기예요. 콘크리트 건물이 어떻게 10년 만에 철거해? 사회 경제적으로 아깝다.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은 최소 30년의 계약 기간을 설정해 줘야 철거가 안 된다. 30년 동안은. 순전히 돈 때문에 그래요. 돈.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왜? 돈이 버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려 30년이나 최소 해주라 그 말이에요. 나무도 한 30년은 자라야 소나무 커요. 10년 가지고는 크지도 않아. 그래서 나무도 한 30년은 보장해줘야 어느 정도 큰다.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장기로 설정했어요. 그 결과 지상권을 이용하지 않아버려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내가 30년 뒤에 살아있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상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지상권 없어요. 없어요. 법정 지상권만 있어요. 우연히 생기는, 실수로 생기는. 법이 주는 지상권만 있고 계약을 통한 약정 지상권 없어요. 없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거보다 짧은 기간 정하면 연장시킵니다. 연장. 자, 기간을 안 정했어. 갑과 을이 계약할 때 특별히 얼마 동안 사용하세요? 정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 보장돼요. 그래서 계약할 때 을이 기간은 안 정했지만 저는 콘크리트 건물 올릴 거예요. 그러면 30년. 저는 조형물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5년이란 얘기예요. 지상물의 종류, 지상물의 구조에 따라 각 30년, 15년, 5년. 이번에는 제2항이죠. 계약할 때 기간도 안 정했고 을이 뭘 올리겠다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갑과 을이 두 가지를 안 해야 돼. 이 경우는. 첫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을이 뭘 올리고 심는다는 건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 이게 바로 지상물의 구조 종류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상물의 구조가 경고한지 경고하지 않은 건지, 종류가 건물인지 공작물인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계약서만 쓴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왔군 15년이에요. 중간연도 15년 보자. 콘크리트 올려도 15년. 공작물에도 5년이 아니라 이 경우는 15년. 단 예외가 있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을이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이 경우에도 30년이에요. 나무는 기간을 정했든 안 정했든 무조건 30년이에요. 법 조문에는 없지만 수목의 경우는 30년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판례예요. 결국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을 보장해준다. 정했든 안 정했든. 이것을 기억해. 이거. 그 다음에 대표 경관건물 나무는 30년이다. 나무는 30년이다. 경관건물하고 똑같다. 한 30년은 자라야 된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그렇게까지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자, 그럼 내용으로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다음에 최단기간이 보장된다.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만약 단축해버렸다면 다음 연한까지 연장시켜버린다. 이 문구 그대로 나와요. 우리 시험에. 법조문이 그래서 중요해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경고한 건물 수목은 30년 이상 보장해 줄 것. 경고하지 않은 건물, 목조 건물 생각하시고, 목조 건물은 최소 15년 이상일 것.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한 5년 정도면 될 것 같다. 5년 보장해 줄 것.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용구로 약정하는 거 허용된다. 대법원 판례. 그래서 30년만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너 용은 있어. 용은 있어. 네 땅같이 있어. 허용됩니다. 최단기간만 보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존속기간을 용구로 약정하는 것도 막지 않아요. 허용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노란색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최소 노란색만 열심히 하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최단기간이 다시 보장돼요. 30년, 15년, 5년. 30년, 15년, 5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설정 당시 계약할 때 지상물의 종류,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다. 기간도 안 정했고 뭘 올린다는 건지 그것도 얘기가 없었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연도 15년. 단 나무를 이 경우에 심었다. 나무는 15년 아니에요. 나무는 30년. 나무는 30년. 오케이. 그러면 내용을 보면 최단기간을 보장해준다. 목차 양거래 일부 왼쪽. 밑에는 맨 밑에는 하지 마시고요.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자, 오른쪽. 최장 존속기간 판례박스에 네 번째 줄 맨 오른쪽.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용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밑줄만 하세요. 그래서 30년만 보장해 준다면 너 용은 있어 가능합니다. 이런 건 정답지문으로 안 나와요. 흘러가요. 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자, 내용 갑니다. 양거래 1번. 기간을 안 정했을 때는 첫 번째 줄.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각 30년, 15년, 5년이 또 보장된다. 그래서 지상권은 기간을 정했든 기간을 안 정했든 무조건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이 보장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고 2번 지상물로 읽어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어. 그 얘기는 을이 계약할 때 콘크리트 건물을 올린다는 건지 목조 건물을 올린다는 건지 공작물을 설치한다는 건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아무런. 침묵하에 계약한 경우예요. 그때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이 경우는 15년으로 한다. 자, 2번 가요. 그러나 수목은 무조건 다시 30년. 이 경우라도 수목은 30년. 그래서 수목, 나무는 무조건 30년이에요. 그 외에 고딕 보지 마요. 저는 그 응용지문이라 흘러가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갑니다. 이제 설명 들어봐요.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법이 주고요. 합의하에 갱신도 가능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법조문.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첫 번째 조문 봅니다. 제1항.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드디어 3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30년 지났다는 얘기고 이때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현재 존재해요. 이 땅에. 을의 건물이 지상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 을은 설정자 갑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읽어요.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 30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계약기간 한번 연장합시다. 이게 새로울 신자예요. 고칠 새로울 신자예요. 갱신은 계약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합시다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30년 동안 사용하고 한 번 더 계약기간 연장합시다. 갱신 청구예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이게 바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그러면 설명은 좀 이따 할 거고 일단 두 번째 좀 볼게요. 이 항은 이따 볼 거고 두 번째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갑과 을이 합의하에 한 번 더 갑시다.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갱신을 말해요.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하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자, 한 번 더 가기로 했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왼쪽 조문에 있는 최단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즉
아이고 갱신하면 또 30년 보장해 줘야 돼요. 또 30년. 무슨 얘기냐? 지상권은 계약할 때마다 갱신할 때마다 30년씩 간다는 얘기예요. 30년.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건 상관없다겠어요. 30년 아니라 한 50년 써 가능합니다. 용구도 되고. 그래서 30년만 보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조문은 합의하에 갱신이에요. 결국 자 제목 봐요. 합의하에 갑과 을이 갱신할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갑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그게 또 합의갱신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는 인정되고 그다음 합의갱신도 가능하고 합의갱신하면 다시 또 30년 보장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자, 지상권이 첫 번째 문이에요. 기간 만료 드디어 30년 됐죠. 그러면 지상권은 기간 만료 소멸해요. 자,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 187조에서 기간이 만료하면 용익물권은 소멸하는데 등기해야 소멸하는지 등기 필요 없는지 바로 소멸하는지 186조인지 7조인지는 법률행위인지 법률행위 아닌지를 구별하면 돼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했네요. 법률행위 같아요? 법률행위 아닌 것 같아요? 기간 만료는 법률행위다 아니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해야 돼. 민법 점수 잘 맞으려면 생각 안 하고 단순히 하면 점수 안 나와요. 민법은 자꾸 생각해. 기간 만료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끝난 거니까. 사람이 죽은 거나 똑같다겠어. 따라서 법률행위 아니니까 187조로 가는 거예요. 하나 그냥 물어본 거였어요. 잘 나와요. 기간 만료 등기 필요 없이 당연 소멸. 이거 전세권에서 되게 중요해요. 지상권은 이 자체로 안 나오는데 전세권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기간 만료하면 당연 소멸. 자, 지상권도 마찬가지죠. 30년 기간이 끝나면 지상권은 용익물권 무조건 소멸하게 돼요. 등기 없이 소멸. 여기까지 알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우 건물이 현재 존재하겠죠. 건물이 현존한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자 을은 한 번 더 계약기간 연장합시다라는 계약기간을 갱신해 줄 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준 거예요. 그래서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이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이따 소멸해서 할 거고 지금 갱신 청구권. 두 번째 이제 합의갱신이죠. 합의하에 갱신이 가능하겠죠. 시험은 이게 나와요. 합의갱신한 경우에도 다시 최단기간 보장돼. 결국 지상권은 처음 계약하든 합의하에 갱신하든 무조건 30년씩 보장된다는 이것만 기억하면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잘은 안 나오니까. 자,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서 다음 페이지 내용이 갱신 청구권은 없고요. 2번 합의갱신. 계약에 의한 갱신이 합의하에 갱신하는 합의갱신을 말해요. 자, 계약으로 지상권을 갱신한 경우에도 즉 갑과 을이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법에서 정한 최단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다시 30년 보장해 주라 그 말이에요. 자, 지상권의 효력가입니다. 효력.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자, 지상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첫 번째, 지상권자는 갑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지상권은 점유를 필수 요소로 해요. 점유. 전세권도 점유.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이제 이따 볼 거예요. 일단 점유를 필수 요소로 합니다. 남의 토지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지가 가지고 사용해야겠죠.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이제 지금 중요한 거 할 거예요. 4번 나온 거예요. 별 3개짜리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태어났어. 어떻게 태어났느냐. 얘가 30년, 콘크리트 건물이라 30년 계약 기간인데 중간에 한 10년쯤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쯤 시간이 지났는데 갑이 이 땅을 팔아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토지를 매매해요. 땅을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이제 병이 토지 양수인 새 소유자죠. 자, 병이 땅을 사서 을을 찾아가요. 내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산 새 주인이에요. 제가 이 땅 사용해야 되니까 당신 방 좀 빼줘야겠어요. 내 토지 넘겨주세요.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질문이에요. 한번 찍어봐.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유. 왜 없을까 그러면? 항상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지상권은 물권은 힘이 세요. 따라서 30년 동안은 갑도 타치 못하고 새 소유자도 타치 못해. 물권은 힘이 세다겠죠? 30년 동안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이유는 지상권은 물권, 힘이 세니까. 물권자는 모든 삼재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은. 소유자가 바뀌었든 경매로 날아갔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떠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 이렇게 떠요. 즉 한 10년쯤 지났을 때 이 토지를 양수한 자, 병은 토지가 넘어갔다가 머릿속으로 지문을 읽을 때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구나.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 이해가 잘 가요. 아하, 지상권 존속기간 중 10년쯤 지상권이 설정돼 이 토지를 양수한 자, 병이구나. 왼쪽 병이구나. 병이 지상권자 을에게 내가 주인이니까 땅 넘기세요. 토지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맞는지 뭐 없다. 우리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민법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요. 없다예요. 이유는 지상권은 물권은 절대권. 모든 삼자에게 나 지상권자입니다. 아직 20년 남았으니까 20년 후에 오세요. 그렇게 들이댈 수 있어요. 지상권은 절대권 된 거예요. 지상권이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침해됐죠. 그럼 그림 생각해요. 내가 건물 올려서 식당 하면서 갑토지를 사용하는데 누군가 불법 점거가 일어났다는 얘기요. 그러면 내 지상권이 침해됐겠죠. 따라서 나는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쫓아낼 수 있다. 또 점유권도 있죠. 지상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으로도 쫓아낼 수 있다요. 엄청 쉽죠. 그 다음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지상권에. 그래서 지상권자도 옆집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도 인정되고 물에 관한 상린관계도 쓸 수 있고 소유자랑 똑같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면 돼요.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 이게 이제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거예요. 토지 사용권의 내용. 자, 1번 같은 건 절대 안 나오고 동그라미 2번 고딕이죠. 자, 지상권도 물권이므로 이게 이유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양수에 아하, 토지를 샀구나.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구나.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토지 양수인 병은 지상권 존속기간 내에는 지상권자 을에게 내 땅이니까 넘겨주세요. 토지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별 3개. 4번 나왔어. 4번. 그래서 별 3개 합니다. 그렇지.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30년 동안 보장돼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쫓겨나지 않아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물권적 청구권 규정 준용. 지상권 내용 실현이 방해되면, 즉 누군가 침해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방해, 침해 같은 말이죠. 지상권을 누군가 침해하면 지상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렇게 퉁치고 인정된다. 그 다음 3번째 줄 점유권도 있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권 같은 말. 지상권으로도 쫓아낼 수 있고 점유권으로도 쫓아낼 수 있다. 밑줄만 하면 돼요. 밑줄만. 여기서는 잘 안 나와요. 자, 3번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 자,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전세권에 준용된다. 그중 지상권에 준용된다. 이 2번, 3번은 지상권 파트보다는 전세권에서 잘 나와요. 전세권에서 내용이 똑같아. 지상권 자리에 전세권만 넣어버리면 2번, 3번 똑같아. 그 일타 쌍피하면 돼요. 전세권이 침해됐든 지상권이 침해됐든 지상권에 대한 물청 둘 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있다.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 일타쌍피하면 돼요. 거기서는 별 3개 할 거예요. 거기서 잘 나오니까. 자, 이제 지상권 처분 가는 거예요. 처분.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자, 지상권 처분에 대해. 오늘은 어려운 거 안 해. 오늘은 법조문 쭉 갈 거예요. 어려운 것은 이제 3월에 가야 돼요. 법조문이 강론이 많아요. 법조문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지상권 처분에 자유할 거예요. 갑소유 토지 을 지상권. 을 건물이죠. 지상권자 건물. 자, 그럼 지상권을 처분한다. 을이 일단 법조문을 보죠. 먼저 법조문부터 확인하는 습성.
제목이 지상권의 양도래요. 양도가 팔아 제끼는 처분의 대표죠. 팔아 제끼는 거. 모든 권리는 매매 대상이 돼요. 넘어갔다 양도됐다 그래요. 지상권자 을은 타인에게 병이란 놈한테 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스스로. 지상권 팔아 제낄 수 있다. 또 지 지상권 존속기간 남은 기간 내에서 토지를 병한테 임대, 채권, 임대차할 수도 있다. 결국 양도할 수 있고 채권으로 임대할 수도 있다예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설명. 을이 10년쯤 지났어요. 산지 10년쯤 지났는데 이사 갈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사 가려면 을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3개예요. 3개. 첫 번째 건물 짓고 소유권. 그 다음 토지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그 다음에 점유권. 3개를 가지는데 점유권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 중요한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하고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이사 갈 때는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가야겠죠. 그러면 건물도 팔고 지상권도 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건물도 병한테 팔고 지상권도 파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건물 파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지상권만 파는 것만 생각해요. 지상권 처분 대표가 양도죠. 팔아 제끼는 거. 모든 권리는 양도할 수 있어요. 소유권도 양도할 수 있고 제한물권도 양도할 수 있고 채권도 양도할 수 있고 특허권도 양도할 수 있고 매매 대상이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물권, 채권 모든 권자가 붙으면 다 매매할 수 있다. 세트. 지상권은 매매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야. 그런 건 장난을 안 치지. 하지만 지문이에요. 모든 권자는 다 매매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상권 담보로 담보대출 돼요. 우리 배웠어요. 원래 저당권은 부동산에 하는 거예요. 부동산, 토지 건물. 은행은 토지 건물을 담보로 잡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이 아닌 권리에도 저당권 은행이 잡아줘요. 그 대표가 민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 지상권하고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담보 잡아줍니다.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법조문에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법조문에 있어요. 그때 우리 한번 확인했어요. 지상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다른 조문에 지상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팔아 제끼는 거, 양도, 담보 제공하는 거,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법조문에 따라 채권으로서 병한테 남은 기간 내에서 세 임대할 수도 있다. 세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처분의 예가 양도, 대표, 팔아 제끼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세 주는 거. 이건 이 법조문에 따라. 문제는 이거죠. 을이 10년쯤 돼서 건물 팔고 지상권 병한테 팔고 이사 가면 병이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오겠죠. 병이 들어와서 식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이 와봤더니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토지 소유자 갑은 당연히 병 너는 누구냐 하겠죠. 자기가 세 줄 사람은 을인데 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세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인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아니 세입자가 왜 지들 마음대로 바꾸지? 감히 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그게 소유자 생각이에요. 갑 생각. 그래서 너 나가 해버리는 거예요. 야, 나 허락한 법 없어. 니들끼리 왜 장난쳐? 내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무슨 얘기냐? 지상권을 팔고 저당권 설정하고 여하튼 처분할 때 설정자 동의가 있어야 되냐? 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처분은 자유다. 그래서 시험 지문은 잠깐 여기네. 오이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 동의 없이도 이 3가지 행동 다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의 자유를 외워요. 공유 지분 처분도 자유. 자유란 얘기는 반드시 지문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동의 없이도 막 팔아 제끼고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시험은 동의 필요 없다 이거보다 이게 나와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는 거. 갑이 너 절대 내 허락 없이는 중간에 팔아 제끼고 도망가지 마.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분의
자유예요. 자유. 자, 그러면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해서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양도는 매매로 읽어요. 매매는 법률행위. 따라서 병이 지상권을 먹으려면 지상권이 을로부터 자기한테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박아야 지상권은 양도돼요. 왜? 법률행위니까. 그래서 지상권 이전 등기 박아야 됩니다. 자, 뭐 이건 나중에 나올 내용이고, 여기서는 지상권에서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걸 정확히 해놔요. 처분의 자유를 넣어요. 자유. 자, 그러면 소유권이주 지상권은 종이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상권은 이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예요. 남의 땅에 건물을 올리려면 무조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건물 소유자는 취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철거돼 버려요. 그래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게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주, 이걸 위해 지상권이 존재한다. 이걸 위해. 그래서 건물 소유를 위하여가 목적이 주인이에요. 목적. 주종입니다. 자, 주종이기 때문에 하나 해요. 만약 건물이 병한테 팔렸어. 근데 지상권에 대해서는 을병 계약할 때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건물 매매 계약만 했지 지상권을 판다 어쩐다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때는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함께 넘어갑니다. 이걸 수반성이라고 해요. 담보물권의 네 가지 특성 중 두 번째 특성, 부종성의 내용인데, 자, 주인이 건물이 팔리면 저는 종놈도 쩔쩔쩔 쫓아간다고 그래요. 수반해서 함께 동반이에요. 동반. 그래서 건물 양도에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다. 이게 여기서는 잘 안 나오지만 나중에 법정지상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함께 수반해서 이정한다. 수반성.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더 할 거예요. 자, 된 거예요. 이제 문장으로 정리. 지상권자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오른쪽 놈 을은, 타인은 갑 아닌 제3자 병이겠죠. 병에게 지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남은 기간 내에서 이 토지를 병한테 세 줄 수도 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노랭이 바뀌었으니까. 지상권자는 을은 토지 소유자, 갑, 설정자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 처분할 수 있다. 의사에 반해서도. 잘 나와요. 그 다음 더해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 자, 강행규정 앞에 편면이 붙으면 어느 한쪽에 분리할 때만 무효가 돼요. 그럼 한쪽은 누구냐? 다 세입자예요. 임차인, 지상권자,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되는 걸 한쪽 편만 든다 해서 주인 편은 안 들어요. 약한 세입자 편만 든다. 이걸 편면적 강행규정. 그래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예요. 만약 주인한테 불리해, 그건 유효해요. 주인하면 아무 상관없어. 오로지 세입자한테 불리한 특약만 무효. 그래서 지상권 처분하지 마세요라는 특약을 만약 걸어놨다. 계약할 때 갑이 너 절대 중간에 처분하지 마. 처분 금지 특약을 계약할 때 특약상 걸었어요. 이거 안 먹혀요. 무효예요. 그래서 이런 특약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발 수 있다. 이 지문이 또 떠요. 이렇게도 뜨고 이렇게도 떠요. 지상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자는 지지상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럼 맞는 지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 하나도 안 먹혀요. 무효. 지상권 처분하지 마. 안 먹힙니다. 무효예요. 무효. 처분금지 특약이 있어도 이 특약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상권 처분에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해버릴게요. 설명한 거예요. 지상부는 건물로 읽어요. 건물 양도와 지상권 이전. 건물 소유권 이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가 지상권, 종된 권리, 소유권 이주, 지상지역 전세권 종 이렇게 다 똑같거든요. 소유권 이주, 지상지역 전세는 다 종이에요. 자, 지상권자의 지상 건물 양도에는 즉 을이 건물을 병인한테 팔았어요.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종놈인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 자, 지상권 양수인은 그 머릿속으로 아하 오른쪽 을로부터 지상권을 산 병이구나. 지상권 양수인은 지 앞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지상권 취득합니다. 왜? 양도가 매매니까. 법률행위 186조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 186조. 여기는 없지만 186조 등기해야 물권 취득.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지상권 처분 오른쪽 가야겠죠. 목차,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임대. 자, 첫 번째죠. 지상권자는 소유자, 갑의 동의 없이도 지지상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남은 기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동의 없이도 이게 처분의 자유예요. 그러면 왼쪽 목차에 적어요. 지상권 처분 2번 목차에 처분의 자유를 적어놔요. 그 동그라미 자유에 빵 해놔요. 이 자유를 외워놓으면 오른쪽이 다 해결돼요. 지상권 처분은 자유다. 제가 공유 지분도 처분 자유를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지상권 처분도 자유. 자, 중요한 건 밑에 판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판례. 자,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지문 하나. 그 다음, 지상권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놈이다. 이놈이.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동의도 필요 없고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별 3개죠. 별 3개.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은 자유다. 동의도 필요 없고. 그다음 2번 갑니다. 목차. 지상물 처분, 건물 처분이죠. 지상권 이전. 동남 1번. 우리 판례는 지상물, 자, 건물로 읽어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종된 권리, 종노민,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걸로 본다. 단,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으로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지상권 자체에 대해서 병은 지 앞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 지상권 취득한다. 이의가 될 거예요. 이제 이의가 될 거예요. 저 지상물에 대한 두 번째 줄 지상물에 대한 이전 등기 거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지상물이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으로는 지상권 안 넘어가요. 지상권도 판 걸로 보지만 결국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 돼요. 결국 병은 등기를 2개 박아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 둘 다 박아야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여기는 밑줄만 하시면 돼요. 별 3개짜리는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 10분간 쉬고 치료 지급 의무 갑니다.